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강남미인이라는 이 단어의 이 어원하고 여러가지 해석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늘상 한번 이야기를 한번 다루고자 했는데 이 조심스러워요, 사실. 왜냐하면 이 남성이 아니고 강남 미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이 국한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영역 코드 논란도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이는 수술한 티가 나서, 강남 미인이 이제 수술한 티가 많이 난다는 의미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영상 제작을 계속 미뤄왔었는데, 사실 진료실에서 보면 원한 사람도 있고 원치 않은 사람도 있겠죠. 원치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가끔은 원해서 그쪽으로 가신 분도 있지만 원치 않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 원치 않게 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일례를 들면은 어떤 분께서 팔자주름이 내가 있네? 그래서 나 팔자주름을 해결하고 싶어요. 성형외과 찾아갔어요. 근데 팔자주름 원칙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면 이게 처져서 생기는 구조물이죠, 팔자주름이. 그런데 처져서 생기는 걸 하려면 거상 혹은 리프팅이라는 큰 수술을 해야 되니까 간단한 시술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지방이식 이런 걸 택했는데 여기를 지방이식으로 그럼 오래가는 걸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환자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실장님들을 상담사라 그러죠, 만나다 보니까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여기도 하는 김에 이게 밸런스 있게 맞춰야 된다. 이는 이제 설득에 당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게 빵빵한 얼굴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되게 이제 진료실에서 흔히 보는 사례가 돼서, 그죠? 하나의 부작용이죠, 그죠? 성형을 과하게 해서 생기는 부작용의 예방 차원에서 한번 다뤄보아야 되겠다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강남 미인도라는 거는 이제 이 작가분이죠. 마인드 씨라는 작가분이 이제 조선시대에 있는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신윤복 화백이 그리신 미인도를 풍자해서 그린 거예요. 강남 미인도라는데 이제 담고 있는 뜻이 있죠. 뜻이 크게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뭐 부자연스럽다, 뭐 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은 뭐냐? 첫 번째 하나가 수술한 티가 많이 난다. 영어로 오퍼레이티드 룩이죠. 영어에도 있어요, 심지어. 그죠? 거기다가 두 번째는 좀 천편일률적이다. 비슷하다는 거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은 원래는 다르게 생겼는데 수술을 받고 나니까 얼굴이 비슷해지더라. 이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이것은 이제 해석해 보면 돼요. 그런데 이는 얼굴이 왜 이제 탄생하느냐, 이게 이제 원인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는 형태가 원할 수도 있고 안 원할 수도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나는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뭐가 되고 싶었는데 왜 그쪽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수술한 티가 나는 쪽으로 되었느냐는 것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부위별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일단은 이 표준 모델을 보통 많이 제시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표준 모델이라는 걸 많이 동경을 해요. 성형외과 가시면, 그죠? 표준 모델 혹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표준 모델이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와요. 표준 모델을 가지고 와서, 자, 너는 작으니까 눈은 앞트임 뒤트임에서 눈을 더 키워야 돼. 쌍꺼풀 수술해야 되고, 코는 너무 커, 줄이고 뾰족하게. 이마가 예를 들어서 이마가 낮으니까 이마를 볼록하게 위로 내세워야 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준 모델을 가지고 이 얼굴에 대해서 이제 있는 표준 모델이 있으면은 이제 상담을 해 간다는 거죠, 보통. 그죠? 그런데 표준 모델이 보면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는 표준 모델을 세워놓고 상담을 가시면 이제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환자 자신이 마음속에 표준 모델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상담실장님들이 이제 표준 모델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수술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이 얼굴에 맞춰가라는 거죠. 내 얼굴 자체를,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맞는 옷을 입게 되니까, 그죠? 그는 수술한 티가 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신발하고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저는 사이즈 105 입어요. 그러면 100, 105, 110이에 입을 수 있는 옷 자체가. 그런데 막 90, 85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옷을 이제 입기를 해가지고 이제 몸을 다 깎고 살을 빼고 그러면
몸하고 얼굴하고 또 밸런스가 안 맞겠죠. 옷하고도 밸런스가 안 맞고 어딘가 어색한 티가 날 것이고, 그죠? 그게 아주 디테일하게 A부터 Z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뼈가 크고 얼굴이 동그래요. 그런데 이 얼굴로 가려 그러면은 단순히 뼈만 축소돼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모든 것, 뼈와 살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축소가 다 정확하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걸 현재 성형수술 기술로는 부적합하죠.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워져 가지고 여러 가지 수술한 티 혹은 부자연스러운 티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 모델을 갖다 놓고 이거를 맞추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코드 있죠. 한 가지 어색하다, 두 번째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비슷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제 미학적 관점의 이제 차이겠죠. 아름다운 게 뭐냐는 게 동서양이 틀리고, 이거는 시대마다 틀리고 인종마다 다 틀리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얼굴 자체가 동양과 서양은 틀려요, 되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 화면에 계시는 분이 프랑스에 있는 좀 유명한 아이돌 여가수예요. 근데 보면 이마가 많이 나왔죠, 그죠? 골격이 뚜렷하고 조화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동양적인 얼굴은 이런 형태의 얼굴도 많죠, 그죠? 김연아 씨 같이 생긴 분도 많죠, 그죠? 근데 보면 이마가 볼록하나요? 쌍꺼풀이 크거나 이마가 볼록하거나 코가 오똑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은데도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죠, 그죠? 자연스럽고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데 꼭 이 얼굴을 추구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 얼굴이 수술한 티가 나나요? 이분이? 수술한 티가 안 나죠, 그죠? 동양 사람은 억지로 이렇게 하면 수술한 티가 나는데 티가 왜 안 날까요? 그죠? 어마어마한 성형수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만들면 티가 안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면적으로 들어보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마가 나왔죠, 그죠? 이거를 수술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실리콘을 넣던지 이 뭐 부위에 무슨 충전이란 걸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 충전을 시킨다는 거는 결국은 살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살이. 근데 이 이마는 살이 빵빵한 게 아니죠, 그죠? 뼈가 나와 있는 형태의 뼈가. 그죠? 서로 질감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이거는 원래 골격이 이렇게 생긴 거고, 그걸 따라가려고 이마에다가 필러나 지방 같은 걸 많이 넣게 되면은 그냥 빵빵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빵빵한 형태의 느낌이 사람이 전문적으로는 모르지만 알게 된다는 거죠. 뭔가 풍선을 분 듯한 느낌. 그죠? 네,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코를 했다. 코를 이렇게 이제 뾰족하고 이쁘게 만들어 봤다네, 코를. 그런데 동양 사람이 이렇게 하면 대부분 질감에서 어디가 차이가 나냐면, 첫 번째, 동양 사람 살이 두꺼운 사람이 많아요. 그죠? 살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뾰족해지려면 굉장히 강한 재료를 이제 들어 올리게 되죠. 굉장히 강한 재료를 들어 올리니까 뾰족한 힘이 센 걸 들어 올리다 보니까 돼지코가 안 되겠죠,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에 웃을 때 우리 코가 위로 딸려 올라가게 되는데 딸려 올라가지가 않아요. 웃으면 이상해져요. 여기가 딱딱하게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또 결과물로 이 딱딱한 재료 때문에 여기에 코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코가 재수술이 흔하다 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재수술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굴의 형태마다 미적 비율이라는 게 틀려요. 그래서 어떤 구독자분께서 그런 질문도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이 눈과 눈썹 사이의 비율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영상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비율은 눈 크기하고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 있죠. 이게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여자분들의 경우 좀 더 넓은 분들이 많다라고 했더니, 이게 그렇지 않고 여기 다른 나라 사람이랑 눈 크고 눈썹 사이가 가까워도 미인이더라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는데, 이 형태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책에 나와 있어요. 1대 1.618이라는 비율대로 딱 나와 있어요. 그 미학적 책에 의하면. 근데 남자는 좀 강인해 보여야 되니까 여기 눈 크기가 눈하고 눈 사이의 거리보다 좀 더 가까운 형태가 좋고, 여자분은 눈의 세로 길이가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보다 작아야 된다. 즉 이게 눈의 세로 길이가 1이면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는 1.618이다.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른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율이란 거는 굉장히 서로 틀리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비율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보면 김고은 씨도 보면 굉장히 얼굴이 조화스럽죠, 그죠? 튀어나온 데가 없죠, 그죠? 이마가, 그죠? 이마가 튀어나왔나요? 이게 안 튀어나왔잖아. 그리고 눈과 눈 사이 거리도 멀고 쌍꺼풀이 없어도 이 이미지가 어때요? 이미지가 굉장히 부드럽죠, 그죠? 애교살이 잘 보이는 형태니까 이미지가 부드럽고 굉장히 밝게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얼굴은 틀리다는 거죠. 서양적인 얼굴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얼굴 중에서 이마하고 입 있죠? 이마하고 입을 이 얼굴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조화스럽게 돼요. 눈 크기는 작은데 이마는 볼록 나와 있고 입도 튀어나와 보일 거예요. 코가 낮아서. 그런 형태로 되는 거고. 또 시대상에 따라서 이게 이 미학적인 관점은 많이 변해요. 보면은 이 조선시대 봐볼게요. 동양적인 이제 미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좀 틀린데 우리 동양의 옛날 지금 이제 미적 관점하고 많이 틀리죠. 미인도에도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뭐 쌍꺼풀이 있거나 눈하고 눈 사이 거리가 멀죠, 그죠? 쌍꺼풀이 있거나 이런 얼굴이 아니고 굉장히 그냥 참한 얼굴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청순한 민필 같은 얼굴이고 오른쪽이 보면 이게 양귀비 초상화거든요. 중국 정부 공식 양귀비 초상화래요. 어때요? 이게 성형 한 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요? 이런 형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제 마른 사람이 대수였겠죠. 통통한 사람이 부유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니까 그걸 미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얼굴도 약간 살이 있는 형태일 수도 있는데 보면은 서구적인 형태의 미가 아니고 보면 동양 사람 얼굴에 맞는 자연스럽고 최적화된 그런 형태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다 변해요. 19세기 페르시아 최고의 미녀. 요즘 관점으로 보면 그죠? 굉장히 아니죠, 그죠? 슬림한 게 추세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얼굴도 둥글고 살도 이렇게 요즘 기준으로 보면 많이 뚱뚱하게 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콧수염도 있어요, 콧수염도. 근데 이 시대에는 이게 미인의 관점에 맞았다는 거죠. 몸에 털이 많을수록 둥글고 더 얼굴이 넓적해야 된다, 그죠? 굳이 이거를 뭐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미라는 게 결국은 내 가치관에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너무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탤런트 A가 뭐 보니까 이마가 엄청 예뻐 그래서 나도 볼록 하게 해야지 이거는 이제 옳지 않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시대에 따라 틀리고 인종 따라 틀리지만 지금의 나한테 해당되는 거는 내 얼굴 형태 전체적인 얼굴 형태에 맞는 형태를 택해야 된다는